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유독 피곤하고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올해 68세인 김영숙 씨는 평소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요. 온종일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제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하기까지 해요. 김영숙 씨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사실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김영숙 씨의 경우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몸을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달되어 각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전체가 느릿느릿 돌아가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상태인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약 20%, 다시 말해 5명 중 1명꼴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비율은 여성보다 낮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까 김영숙 씨가 호소했던 피로감과 무기력증,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체중 증가도 빼놓을 수 없는 증상이죠.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갑상선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 소모가 잘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유독 본인만 춥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거나 실내 온도가 적당한데도 자꾸 춥다 하신다면 이것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잘 빠진다면 이 역시 갑상선 호르몬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눈썹 바깥쪽 3분의 1이 빠지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네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뭐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박순희 씨의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의 박순희 씨는 3년 동안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까 좀 쉬세요라고만 했고 본인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한 후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약 하나로 제 삶이 180도 바뀔 줄은 몰랐어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박순희 씨의 이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갑상선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갑상선 수술을 받았거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리튬이나 아미오다론 같은 약물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갑상선 검사가 더욱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잠깐 혹시 갑상선 검사는 복잡하고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로 갑상선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TSH라고 불리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TSH 수치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꼭 나이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 이야기를 해볼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해주면 되거든요. 레보티록신이라는 약을 매일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이 기본 치료법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져야 할 호르몬을 그대로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안전합니다. 오히려 약을 먹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훨씬 위험해요. 약 복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철분제나 칼슘제와 같은 영양제는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최소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면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체중도 서서히 정상화되고 피부와 머리카락 상태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숙 씨도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뿐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다시 등산 모임에도 나가시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식습관에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나 참치, 새우 같은 음식도 갑상선 건강에 좋습니다. 반대로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피곤한데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는 것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시니어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도 갑상선 호르몬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치매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신다면 갑상선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또 하나, 심장 건강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유전되나요? 네, 어느 정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본인도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이순희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75세의 이순희 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늙어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병이었던 거예요. 치료받고 나니 60대 때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받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더 이상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셔서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